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위드 코로나, 현대경제연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상당히 머리를 잘 썼죠. 위드 코로나.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넘어서 요약 말고요. 본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와 함께 2021년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3차 대유행이 될 것이다. 겨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사실 작년 봄에도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예측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겨울에는 당연히 감기도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또 폐쇄 공간에 좀 더 많이 있는 게 또 겨울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됐으니까 치료제가 개발이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추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오히려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해서 그나마 계속 그런데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5인 이상 모집 금지, 사회적 거리 강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선 현재 이런 면은 뭐지만 박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가장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나라는 100명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이번 3차에서 1000명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한 400명, 500명 선에서 그나마 좀 반토막 났으니까요. 좀 더 있으면 100명으로 또 다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들이 이렇게 낮춰졌다가 다시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3차 충격이 좀 왔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될지는 좀 한 달 정도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개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연 개선될 것인가.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이죠. 근데 2020년 세계 경쟁률은 마이너스 4.4%에서 5.2%로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국제교역도 마이너스 10%에서 8.3%로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그런 걸 이제 기준점을 보는데 기준점 대비 작년 2020년을 비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꾸로 되게 좋아지겠다. 더는 5.2, 그동안에 3%, 2%가 떨어졌던 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많이 2021년에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아까 첫 번째인 코로나와 가장 큰 연관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좀 극복됐다 그러면 가능할 듯하고요.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 하지만 2020년에 비하면 그래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10%까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 같은 경우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조선, 자동차, ICT 되어 있는데요. 2021년은 전부 다 빨간색, 전부 다 좋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게 조선인데요. 자동차거든요. 자동차가 마이너스 18%에서 플러스 22%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 기아자동차, 물론 이제 애플 효과도 있긴 하지만요. 그렇게 더 많이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회입니다.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냐. 고용시장 이런 것들이 그동안 문을 열지 못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많은 이런 자영업자들이 알바나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신 또 갖고 있으신 분들을 구조조정 또는 미안하다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분들을 다시 이제 손님들이 많이 고객이 많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채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되었다가 다시 취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게 더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총의 채용 계획도 보시면은 2020년부터 축소, 네, 2020년 수준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불안정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업률이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뭐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집단 면역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백신 구비가 얼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의료계 종사자 이제 고연령층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여름엔 또 워낙 또 낮아지니까요. 당연히 여름부터 어느 정도 좀 그런 공포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백신은 아마 어쩌면 오래 못 맞을 수도 있겠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건강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동성 지수를 본다라도 코로나 유행기 1일 신규수다 이동지수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름이 오면서 쭉 왔다가 다시 급격하게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정상적인 그 회복 속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숙박, 음식업 생산열 증가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숙박 이렇게 있다가 줄었다가 근데 다시 아마 12월은 이렇게까지 거의 바닥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이거 이상으로 네, 회복돼야지만 실물 경제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결국에는 얼마나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할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이제 향후 세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한다. 그래서 미국도 다시 동참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치면 중국이 이 같이 거의 뭐 중국 같은 다른 나라 거의 대부분 합친 만큼을 배출을 하고 있다. 뭐 대단하죠. 네, 그래서 협조를 하려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탄소 배출권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새롭게 뜨는 사업 회사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주요국 중화학공업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결국에는 관건인도 탑니다. 그 다음에 과잉 유동성, 그래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현재 이제 엄청나게 유동성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좀 버블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지만 현재 엄청나게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버블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 버블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현재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보시면 M2는 계속 증가하는데 금리는 계속 떨어진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돈을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풀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에서 별 영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지만 결국에는 영향을 오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부터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때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이 그래서 많은 이유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주식은 먼저 실물 경제를 앞서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나? 주택 경기도 그래서 돈들이 이제 일로 거의 자산장으로 갔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니까요. 다시 이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가계, 기업, 신용 GDP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계속해서 많이 10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듯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네, 국가 R&D 규모 100조 원 시대입니까? 우리나라가요 R&D에 투자하는 게 비중을 보면 이스라엘 다음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R&D가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뭐 저격하는 측면에서는 그거 다 쓸데없는 것에 돈을 하고 쓸데없는 특허를 해서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특허가 쓸데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도움이 되는 거겠지.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보시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하면서 엄청나게 가면 갈수록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위 정도 규모잖아요. 그런데 R&D에서는 2등을 한다. 미래가 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다라고 할 수 있죠. R&D 예산 같은 경우도 뭐 2021년은 좀 낮아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간에서 하는 R&D가 워낙 많이 느니까요. 네, 그래서 큰 폭의 근데 민간도 확대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는 네 하기는 하네요. 네, 그래도 뭐 법인이 계속 늘어나고 투자 금액도 계속 하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택트.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많은 대면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갔는데, 그래서 언택트가 되는데, 언택트를 넘는 온택트, 그러니까 따스한 온기가 있는 온택트까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택트라는 소비, 교육, 금융, 의료, 문화, 기업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현재 온택트 시장으로 직접 사람을 만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화면을 통해서 뭔가 거래가 되고 화면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발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 매출 증가율을 보신다면 오프라인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것도 이제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4분기, 12월, 지금 1월 이런 때에는 또 이제 코로나로 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제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 여기서는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12월 1월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면 갈수록 좋아지긴 하겠지만, 근데 부정적 인식도 이렇게 사실은 많기는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대세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프라인 시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딜,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냥 단순하게 토목공사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자연을, 또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한국판 뉴딜이, 그린 뉴딜이 현재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22년, 2023년에서 25년이라고 하면 그린 뉴딜이 갈수록 더 디지털 뉴딜도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 데이터, 지능형 정보, 스마트 의료, 그다음에 디지털 그린 융복합,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더 그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많은 인력을 뽑는 데 있어서 옛날만큼 무조건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런 단순히 토목 이런 건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저소득층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또 그들이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딜레마이다라고도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길게 볼 때는 이게 미래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토목공사에서 일용직이 아니라 취직을 해서 지속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갈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 산업 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전자제품, 로봇 제조, 이런 것들이요. 교육, 행정, 공중보건의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fter the pandemic입니다. 발음 괜찮았나요? 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는 전세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금융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9.11 테러, 카드채 위기,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비드19.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파란색 동아시아와 카드채기는 우리나라만 해당이 됐었던 거고요. 빨간 글씨는 전 세계적으로 다 경제적, 금융적 위기였다라는 때였습니다. 그때마다도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했었지만 다시 곧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21년은 급격하게 더 오히려 기저효과를 내서, 왜냐면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만 이제 유럽이나 그런 데들은 이게 끝난다 하더라도 쉽게 회복되려나? 어떻게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증가율, 경제 성장률과 교육 증가율이 이제 바닥까지 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하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 다음엔 이렇게 엄청 좋아지거든요. 결국에 이렇게 보시면 요때까지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거든요. 금융위기 때까지 떨어졌으니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올라다 때렸다 하지만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경제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전염병 같은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아시아 독감, 그다음에 A약이, 그래서 최근 게 이제 코로나19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만 이제 극복이 2021년에 완벽히 끝날 것이냐, 2020년까지 초반까지 좀 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봤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1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네, 그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게 이제 종식이 되었다라는 이제 선언이 집계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피부로 알죠. 그래서 그 정도만 되면은 소비도 다시 증작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도 좋아지고 그기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는 좀 살만하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